어릴 때부터 이마가 넓다고 머리숱이 적다고 어른들도 심지어 걱정을 하고 농담처럼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 당사자는 웃어넘기기 정말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뭐 MTS, 미세바늘로 영양을 이제 레이저 치료, 이제 헬멧 같은 거를 좀 이제 주사, 귀에다가 주사 같은 것도 놔서 해줬고 비용은 한 200에서 250 정도. 효과가 저도 25살 때부터 관리를 했지만 놓치고 있던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게 10년 넘게 탈모 관리를 하고 있는 30대 남자 일반인으로서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이제 해본 탈모 치료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모발 이식 수술 없이 머리 수출 유지할 수 있는 솔직한 후기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심지어 저희 아버지 형제들 모두 탈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탈모를 제가 이제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저도 탈모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경각심을 또 주셨어요. 21살에 군대를 갔고 이제 전역해서 한 24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탈모가 조금 서서히 오고 있다라는 징조를 느꼈거든요. 제가 이제 헤어라인 쪽에 조금 더 위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흉터가 있었어요. 다쳤던 흉터인데 흉터가 어느 순간 제가 지금 있는 헤어라인 과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본능적으로 느낀 게 머리가 점점 이제 머리가 까지고 있구나, 머리가 벗겨지고 있구나 라는 걸 그때 본능적으로 느꼈고, 두 번째는 이제 머리를 감거나 또 머리를 말릴 때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제가 이제 방에 드라이기 하고 머리 감고 털고 이러면은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제 방 청소하실 때마다 정말 많은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탈모를 조금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좀 해본 탈모 치료 관리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탈모약을 24살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26살 때 제가 취업을 했거든요. 이제 돈을 벌게 되니까 제가 동네에서 좀 가장 유명하고 좀 큰 피부과에 가서 탈모 치료를 한번 받아보자 해서 가봤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탈모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됐는데 일단은 탈모 초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관리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은 화도 볼 수 있고 머리숱도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하게 됐는데 샴푸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깨끗하게 샴푸를 해주고 처음에는 MTS, 미세바늘로 영양을 넣어주는 이제 레이저 치료, 이제 헬멧 같은 거를 조금 써서 레이저 같은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 그것도 해서 두피에다가 주사 같은 것도 놔서 해줬고, 마지막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모발에 영양 같은 거 발라줬어요. 5, 6회 정도 받았고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은 한 200에서 250 정도. 효과가 저는 효과를 잘 못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용도 비용이고 또 이걸 저희가 장기적으로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이 결혼 생활 때 제가 1년 정도 한 탈모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모약을 끊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조금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머리가 엄청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수리와 이 전두부 쪽 부분에 모발도 좀 얇아지고 머리가 굉장히 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충격도 먹고 깨달았던 게 탈모약을 끊으면 안 되겠다. 탈모약의 역할이 정말로 내가 머리를 나게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진행되는 탈모를 예방해 주는구나 깨닫게 돼서 다시 한번 탈모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본격적으로 탈모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팁들을 조금 많이 공부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탈모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탈모약은 무조건 필수다. 탈모에도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의 베이스는 탈모약 복용이다 라고 해서 탈모약은 무조건 필수로 저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샴푸입니다.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할 때나 내 피부에 맞는 그런 제품만 써도 피부가 깨끗해지고 개선되듯이 우리 두피에 맞는 그 탈모 샴푸를 쓰셔야지 두피도 깨끗해지고 모발도 건강해지고 모발의 영양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비싸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두피에 맞는 그런 샴푸를 써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모 관리 팁은 제가 탈모약을 한번 끊은 계기가 부작용 때문에 끊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작용이 발생을 해도 약을 끊으면 금방 또 돌아와요. 어쨌든 제가 이 탈모약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일단은 러닝, 헬스, 운동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면 부작용에도 정말 많은 개선이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도 되는 것 같고 또 두피 마사지나 이런 사소한 습관들도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탈모가 정말 심해서 고민이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또 이제 그런 경우에도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머리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빠진 탈모 부위를 해결하는 건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을 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긴 합니다.
모발이식은 당연히 머리를 심는 거니까 그 자체로도 정말 장점이고, 물론 이제 비용적인 면이나 생착되는 과정,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부담이 느껴진다면 비용적인 면 대비 효과가 즉각적인 이 두피 문신도 저는 효과나 좀 만족도 면에 있어서 충분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둘 중 고민이 되신다면 모발이식과 두피 문신 장단점에 대해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탈모 관리를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5살 때부터 관리를 했지만 놓치고 있던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게 탈모 샴푸입니다. 20대 때는 제가 부모님이랑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탈모 샴푸들을 썼어요. 그때 당시엔 탈모 샴푸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잘 못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좀 두피도 안 좋아졌던 면들도 있었고, 염증이나 기루성 두피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내 두피에 맞는 샴푸를 쓰지 않는 그런 뾰루지나 조금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 탈모약을 먹는 게 필수고, 또 내 두피에 맞는 탈모 샴푸를 찾아가는 과정이 일단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를수록 그 과정을 찾아서 정착하는 게 제가 유전 탈모가 있어도 지금까지 머리숱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피가 깨끗하고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샴푸라든가 좀 사소한 습관들만 개선을 하셔도 이 피부를 관리하면 좋아지듯이 이 탈모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더 많은 탈모 관리 10년차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타부 남원장이었습니다.